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정리하려는 기록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야 다르게 보이게 된 어떤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비슷한 순간을 지나오신 적이 있다면 앞으로의 기록들도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으로 천천히 남아주시고 오늘의 기록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표시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연락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길어도 몇 분 안에는 답이 왔고 늦어도 지금은 바빠요. 라는 짧은 문장은 남겨두었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의 규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정한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건 싫어요. 어느 날 그녀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드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바로바로 답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괜히 좋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했습니다. 크게 할 말이 없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안부를 묻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네, 당신은요? 회사 어때요? 그냥 그래요. 그런 짧은 대화들이 관계를 이어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보통 3분 안에 답이 왔습니다. 때로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 빠른 답장이 좋았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게 관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읽고도 답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기에는 그랬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면 곧바로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읽었으면 답하는 거라고, 그게 대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바쁠 때도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거나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을 때요. 그럴 때는 메시지를 아예 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확인하고 그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읽고 답하지 않는 것보다 아예 읽지 않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웠으니까요. 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그냥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저도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평범함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자주 만났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메시지로 빠르게 조율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토요일 오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2시에 봐요. 몇 분 안에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그 효율성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 빠른 답장이 관심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답한다는 건 상대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녀의 메시지가 오면 가능한 한 빨리 답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핸드폰이 울리면 확인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거의 즉시 답이 왔습니다. 심지어 회의 중에도 잠깐 나와서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고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실시간으로 흘렀습니다. 메신저 창을 보면 메시지들 사이의 시간 간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질문과 답이 이어지고 또 다른 질문과 답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그 속도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른 답장이 기본값이 되어 있었고 그게 조금만 늦어져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늦어질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기까지는 읽고도 답하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답하는 게 당연했고 그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속도로 대화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간단히 씻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쯤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오후에 오늘 회의 많아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평소처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회의 길었다면서요. 괜찮아요? 별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힘든 하루였을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몇 분 뒤 화면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답을 기다렸습니다. 보통이라면 바로 문장이 올라왔을 테니까요. 괜찮아요.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끝났으니 다행이에요. 그런 답 중 하나가 곧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에 읽음 표시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TV를 켰습니다. 아마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씻으러 갔거나 전화가 왔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무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읽음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어놓고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전화하셨거나 친구가 찾아왔거나 갑자기 배달 음식이 도착했거나 충분히 가능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하려 했습니다. 책을 펴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답이 없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짧은 답이 왔습니다. 응, 괜찮아요. 그 문장은 틀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닫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괜찮아요. 피곤하긴 했지만 끝나서 다행이에요. 같은 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말했을 텐데 그날은 최소한의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행이네요. 푹 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짧은 답이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네, 당신도요. 라고 답했고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루의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길었고 피곤했고
그래서 답할 여유가 없었던 거라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읽음 표시는 빠르게 떴지만 답장은 늦게 왔습니다. 10분, 20분, 때로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바쁜가 보다, 일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격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답이 2시간 뒤에 왔습니다. 또 어떤 날은 3시간이 지나서야 짧은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늘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다렸다면 나중에는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왜 답이 없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커져갔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는 순간 저는 안도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읽었으니까 곧 답이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동시에 답이 안 올 수도 있다는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되었습니다. 읽음 표시가 먼저 뜨고 답은 한참 뒤에 오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읽고 바로 답하는 날이 오히려 드물어졌습니다. 그게 새로운 기본값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답이 아예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읽음 표시만 남아있고 하루가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라는 말과 함께 답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답이 늦어요? 라고 가볍게 물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해 보일까봐, 별것 아닌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왜 읽고도 답하지 않는 걸까? 답할 시간이 없는 걸까? 아니면 답할 마음이 없는 걸까? 저는 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통화 중에 넌지시 꺼냈습니다. 요즘 바빠요?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애둘러 물었습니다. 혹시 바쁜 시기여서 답장을 못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답했습니다. 응, 좀 그래요. 그 답은 빠르게 왔지만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 언제까지 바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좀 그래요. 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힘들겠네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꿨습니다. 괜히 더 물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로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읽고 답 안 할 때가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 문장을 보내기까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녀는 잠시 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읽음 표시가 뜨고 10분쯤 뒤에 온 답이었습니다. 그것조차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걱정에 대한 답조차 늦게 온다는 게요. 저는 바로 사과했습니다. 괜히 예민했네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니에요. 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답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앞섰습니다. 읽음 표시가 뜰 때마다 저는 시간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5분이 지나면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조금 길다고 느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답이 안 올 수도 있겠다고 각오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였던 간격이 나중에는 1시간,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옆에 두고 화면이 켜질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다른 알림일 때마다 실망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답장이 조금 늦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누구나 바쁠 수 있다고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름이 완전히 불안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내도 될지, 부담이 되지 않을지, 필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외로워서 보내는 건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메시지의 길이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요? 저녁은 뭐 먹었어요? 그 같은 문장 대신 괜찮아요? 로 바뀌었습니다. 길었던 문장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답하기 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질문에는 짧은 답만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응. 이라는 한 글자만 왔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질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일했어요. 그렇게 또 끝났습니다. 읽음 표시가 뜰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답이 오기 전까지 몇 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5분이 걸렸네. 어제보다 5분 늦네.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다른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지만 완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늘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답장은 왔습니다. 다만 간격이 길어졌고 문장은 짧아졌습니다. 응, 그래, 알겠어, 괜찮아. 그런 한두 글자의 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통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통화했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통화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오늘은 좀 피곤해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푹 쉬어요. 라고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통화를 하자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계속 피곤한 걸까? 아니면 저와 통화하기 싫은 걸까? 그 의문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으면 부담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던 게 격주로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확인해 볼게요. 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답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쪽이 늘 저라는 사실을.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사람도 저였고, 답을 기다리는 사람도 저였고, 약속을 제안하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녀는 답하는 쪽이었고, 거절하는 쪽이었고, 미루는 쪽이었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연락해야 하고, 누군가는 답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균형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만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의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고받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제가 던지고 그녀가 받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그녀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녀가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끝. 점심 뭐 먹었어요? 김치찌개요. 끝. 날씨 좋네요. 그러네요. 끝.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새로운 화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서너 번 안부를 물었다면 이제는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자주 보내면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속도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줄인다고 해서 그녀의 답장이 빨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읽음 표시 후 한참이 지나야 답이 왔습니다. 때로는 하루가 지나서야 답이 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메시지 못 봤어요. 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읽음 표시는 어제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이해하는 척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읽고도 답하지 않는 행동을 마음의 거리로 해석했습니다. 읽을 시간은 있는데 답할 마음은 없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저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컸습니다. 그래야 제 불안을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장이 늦는 이유를, 통화가 줄어드는 이유를, 만남이 뜸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읽는 것과 답하는 것은 생각보다 다른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읽는 건 수동적인 행위지만 답하는 건 능동적인 행위니까요. 생각을 정리하고
문장을 만들고 감정을 담아야 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 제가 상상한 의미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바빴을 뿐이고 피곤했을 뿐이고 그래서 답할 에너지가 없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답장의 속도로 관계의 온도를 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면 안심하고 느리면 불안해졌습니다. 3분 안에 답이 오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고 30분이 지나면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기준이 과연 공정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장의 속도가 정말 관심의 척도일까요? 빨리 답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걸까요? 느리게 답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통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답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생각한 뒤 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자주 연락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가끔 연락합니다. 그 차이가 애정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지를 읽고 생각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답하는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였습니다. 즉시 읽고 즉시 답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마음의 차이로 해석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장이 늦더라도 그게 무조건 나쁜 신호는 아니라는 것.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것. 그 차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읽음 표시에 집착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떴을 때의 안도감과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불안감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 과정이 매번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원했던 건 답장이 아니라 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빠른 답장을 통해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저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 우리 관계가 괜찮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확신을 답장의 속도로 측정하려 했던 게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메시지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읽고도 답하지 않던 날이 관계의 시작이었는지 이미 멀어지고 있던 신호였는지는 지금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의미인지 아니면 결국 같은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빴던 것일 수도 있고 저는 그저 더 많은 확신을 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 맞았는지는 여전히 흐릿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멀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는 아직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관계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 회색 지대가 많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저는 읽음 표시 하나에 마음을 모두 걸지는 않으려 합니다. 답장이 늦더라도 그게 곧바로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려 노력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려 합니다. 답장의 속도가 항상 마음의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빨리 답한다고 더 사랑하는 건 아니고 느리게 답한다고 덜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것. 사람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제 불안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불안은 정확한 직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를 제 나름대로 감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저는 작은 화면 속 두 글자의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읽음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단순한 상태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약속이었고, 기대였고, 불안이었습니다. 읽었다는 건 곧 답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읽고도 답하지 않는 행동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그 약속이 명시적이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끝내 정확히 맞춰보지 못한 채 조금씩 다른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빠르게 달리고 싶었고 그녀는 천천히 걷고 싶었습니다. 혹은 저는 계속 함께 가고 싶었고 그녀는 이미 다른 길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속도 차이를, 그 방향 차이를 우리는 읽음 표시와 답장 사이의 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몇 분, 몇 시간, 때로는 하루. 그 간격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정확한 답을 모릅니다. 그때 무엇이 옳았는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하지만 그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성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음 표시 뒤에 올 답장을 이제는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불안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시간 동안 숨을 쉴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우리가 만약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읽고도 답하지 않아요? 라고 직접 물었다면 답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결국 같은 결과에 도달했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지나며 저는 작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을 조금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읽음 표시 하나, 답장 하나의 관계에 모든 걸 걸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날의 읽음 표시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긴 침묵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의 속도로 마음을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다림이 아무 의미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조금 다른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그때의 저를 조금 늦게 이해하게 된 하나의 장면입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이어보겠습니다.